말하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핫스피커 14기 패널 박세요, 최서진, 서유림, 손은수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고등학교에 관심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하나고등학교에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알아봐야겠죠? 오늘은 저희가 하나고등학교 입시에 관련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고등학교 입시는 총 210명을 모집하며 선발은 크게 1차, 2차로 나누어집니다. 1차 심사는 성적 및 출결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2차는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한 대면 면접과 체력 검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자기소개서와 출결, 생활기록부와 관련된 교장은 하나고등학교 홈페이지에서 입학 전형 요강을 다운로드받아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매년 세부적인 내용이 조금씩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연도 입학 전형 요강을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학교에서 매 학기 4회 정도의 학교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학교 설명회에서 학교 경관 투어 및 자세한 입시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 하나고등학교 입시를 준비하고 계신다면 한 번쯤 들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단 하나고등학교 입시에는 다들 알고 계시듯 중학교에서의 성실한 성적 관리뿐만 아니라 임원 활동,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비교과 활동에서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그런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까요? 네, 1차의 경우 성적과 출결을 바탕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성적에서는 국영수사과 A, B, C, D, E에 대해서 차등 점수를 지급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가지고 지원하는 만큼 B가 있더라도 합격이 될 수 있지만 A가 많을수록 더 합격률이 올라가겠죠? 네, 그리고 성적 외에도 저희는 출결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고등학교에서는 미인정 지각 3회, 미인정 결석 1회에 대해서 점수를 감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유의하셔서 성실한 학교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4명 중에 비교과 활동이랑 이제 학생회를 했던 친구들이 많은데 혹시 은수 씨는 학생회 하셨었나요? 네, 저는 1학년 때는 학급회장, 2학년 때는 전교부회장, 3학년 때는 전교회장으로 학생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저도 이런 활동들을 많이 했는데요. 은수 씨랑 비슷하게 1학년 때는 학급회장을 맡았고 2학년 때는 전교부회장, 3학년 때는 전교회장을 이렇게 연임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생활을. 유림 씨는 학생회를 어떻게 참여하셨어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는 아예 회장 같은 개념이 없었고 이제 2학년 때는 저도 전교부회장 했었고 3학년 때는 학생회장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패널들과 다르게 학생회장을 하지 않았었는데요. 저도 물론 3년 내내 학급회장을 하긴 했었지만 저는 학생회 임원으로서 함께 했었습니다. 저희는 모두 학생회 임원 생활을 했었는데요. 하나고등학교에 다니다 보면 그런 학생회 생활을 하지 않은 친구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평소에 친구들에게 자신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거겠죠? 네, 저는 독서기록장도 열심히 채웠었는데요. 중학교 1학년 때는 한 학기에 15권씩, 중2 때는 1년에 15권씩, 그리고 중3 때는 1년에 10권을 채웠습니다. 은수 씨는 되게 계획적으로 책을 읽으셨네요. 저는 되게 소설 읽는 걸 좋아했어서 이제 3년 통틀어서는 약 60권 정도 읽은 것 같은데요. 태욱 씨는 책 많이 읽으셨나요? 서진 씨만큼은 아니지만 3년 통틀어서 30권 정도 읽었던 것 같은데요. 유림 씨는 책 좋아하셨나요? 저는 사실 이 질문이 저한테는 들어오지 않기를 바랬는데요. 저는 정말 이 친구들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양의 독서기록장을 썼었습니다. 제 진로에 관련된 책이나 아니면 흥미있는 책만 정말 몇 권씩만 읽었었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제 저처럼 책을 좋아하지 않는 친구들도 책 외에 다른 비교과 활동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활동들을 좀 더 중심으로 채우면 충분히 하나고에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비교과 활동이 독서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저는 봉사활동을 진짜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봉사 누적 시간이 100시간을 채우는 게 목표였는데요. 그래서 이제 주말마다 저희 동네에 있는 문화센터에서 마을 자치위원회 활동도 했었고 벽화 그리기라는 경험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네, 저도 봉사활동 꽤 많이 했는데요. 저희 때가 딱 코로나 시즌이다 보니까 밖에서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이 크게 많지 않았어요. 찾아본 게 선풀 달기 봉사활동이었는데요. 저는 이 선풀 달기 봉사활동을 거의 매주 하면서 봉사활동 시간을 채워나갔고, 그리고 마지막 중3 때쯤에 코로나 시기가 딱 잠잠해질 때쯤에는 센터에 가서 일들을 도와드리고 교육활동도 진행하는 봉사를 해보았습니다.
친구들은 봉사활동을 말해주었는데요. 저는 담임 선생님께 따로 말씀을 드려서 조회 시간에 개인 발표를 진행했었습니다. 자율 동아리도 따로 만들어서 활동했었는데요. 2학년 때는 토론 동아리, 그리고 3학년 때는 물리탐구 동아리를 진행하면서 더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세혁 씨는 뭐 다른 활동한 게 있으신가요? 저도 은수 씨처럼 자유 동아리를 한 게 있는데요. 저는 과학 토론 동아리를 제가 설립을 해서 친구들과 많은 과학 이슈들을 토론을 진행했었습니다. 뭐 이런 거 말고도 저는 방송부를 3년 내내 하면서 비교과 활동을 채워 나갔고 성실함 점점 쌓아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런 학술적인 부분 말고도 자유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 같은 경우는 체육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서 중학교 때 농구부에서 주장을 맡았었습니다. 그리고 농구부 주장으로 활동하면서 이제 친구들 팀워크를 만드는 방법도 알게 되고 제 인성적인 부분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체육활동 또는 이런 자유활동을 해보시는 것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저는 자기소개서에 다양한 교과목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다뤘습니다. 제가 그 당시 진로가 뇌과학자였는데요. 그렇다고 과학에 대해서만 적는 것이 아니라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등 제가 자기주도 학습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다양한 내용을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세혁 씨는 어떻게 적었나요? 일단 저는 제 진로를 좀 돋보이도록 적었는데요. 저는 제 진로가 아직까지도 천체 물리학이어서 그 당시에도 천체 물리학에 관련된 내용을 많이 적었습니다. 저는 자소서에 제 진로를 화학자로 적었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화학 현상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았어서 어렸을 때 흥미롭게 봤던 이런 화학 현상들부터 시작해서 제가 왜 화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중점으로 썼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인공지능 윤리학자를 진로로 정했었는데요. 인공지능을 공부하면서 알게 된 병사관법과 활성화 함수 이 두 가지 심화 개념들을 통해서 자소서를 써 내려갔던 것 같습니다. 저는 자소서에서 제안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자기주도 학습, 인성 관련, 진로 관련 내용에 대해서 적으라고 적혀 있는 만큼 그 내용에 충실한 것을 적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면접관에게 직접 설명들을 하기 때문에 한치의 거짓 없이 솔직하게 본인이 했던 활동을 적는 게 중요하겠죠. 저는 먼저 학생부를 보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데요. 학생부를 모두 복기하면서 자기가 가장 잘 보여지고 싶은 부분을 먼저 정하고 이 한 가지 모습을 어떻게 하면 잘 드러낼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해보면서 자소서를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면접은 3대1로 진행하게 됩니다. 크리스마스와 그 다음날 2, 3일에 걸쳐서 면접이 진행되고 있고 학생들이 여러 교실에서 대기하고 한 팀씩 들어가 15분 정도의 면접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면접실에 들어올 때는 제 학생이 직접 안내를 하는데요. 학교 홍보 동아리라는 동아리가 있어서 선배들이 직접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면 들어가서 면접을 바로 보는 겁니다. 그때 날씨가 되게 추우니 핫팩과 따뜻한 옷을 좀 같이 챙겨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면접에 대기하면서 따로 교실이 있습니다. 이 교실에서 저는 이렇게 대기를 하면서 펜을 입에 물고 계속 자소서를 읽으면서 이 혀를 푸는 그런 연습을 했습니다. 저는 면접 직전에 너무 떨려가지고 하나고등학교 교가를 부르고 있었는데요. 이제 대기하면서 마음속으로 이 교가를 학교에서 또 부를 수 있기를 바라면서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좀 릴렉스 해주고자 학교 앞에 있는 카페에 가서 차를 마시면서 긴장을 풀었던 기억이 납니다. 또 저는 그 대기 순번이 가장 뒤쪽이어갖고 그 대기하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자소서를 읽으면서 완전히 그 자소서가 몸에 체화되도록 연습을 했습니다. 저는 합격 발표할 때 그때 한창 독감이 유행했을 때였는데 제가 그날 하필 열이 너무 많이 나서 학교에서 조퇴하고 집에 가 있었을 때였어요.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합격 발표가 5시였죠. 네. 5시였는데 그때 하필이면 이제 저희 어머니도 아버지도 집을 비우시고 동생도 학교에 가 있고 그래서 저 혼자 저희 강아지 안고 이불 안에서 혼자 이렇게 확인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친구랑 같이 놀러 가서 봤는데요. 이제 카페에 앉아가지고 딱 하고서 친구한테 먼저 열어달라고 하고 친구가 됐다고 하고서 되게 둘이서 엄청 방방 뛰며 좋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 발표가 나기 한 1시간 전에는 그냥 굉장히 풀어져서 긴장도 뭐 생각도 못도 되지 않는 그런 상태였는데요.
막상 이제 막 5분 전, 4분 전 앞으로 다가오니까 그때 갑자기 긴장이 엄청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랑 같이 벌벌 떨면서 결과를 확인했는데 다행히 이제 합격이 떠서 신나는 마음으로 바로 이제 옷 챙겨 입고 나가서 친구들한테 치킨을 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단 합격을 딱 하고 나면 이제 바로 이런 걸 준비해 와야 된다 이런 파일이 바로 이렇게 뜨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 예비 학교가 언제부터 언제고 이제 반배치고사가 언제 있고 교복을 어떻게 맞춰야 되고 이런 정보들이 다 거기 들어있어서 거기 나와 있는 순서대로 차례차례 준비를 해나가시면 됩니다. 합격 발표가 나고 한 5일 정도 있다가 바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이때 합격한 친구들도 같이 만날 수 있고 첫 시험을 치르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하나고에서 치르는 무감독 시험인데요. 중학교 때는 계속 감독이 있는 시험을 치렀는데 처음으로 무감독 시험을 경험해 보니까 뭔가 또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저는 본인이 하는 활동이 조금 부족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데 이 과정에서 하나고등학교가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고등학교에 자신 있게 지원하시면 좋겠습니다. 결과가 어떻든 중학교 때 쌓아왔던 노력 또는 인생을 통틀어 쌓아왔던 노력은 절대로 헛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한 노력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면접날까지 쭉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나고 입시에 대한 선배들의 썰풀기를 해보았는데요. 혹시 패널들 다들 어떠셨나요? 저희가 면접을 본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시간이 지났음에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 것을 보면 정말 제가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준비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때의 열정을 생각하면서 지금도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해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고등학교 준비해 주시는 많은 중학생 분들에게 큰 조언을 드리고 싶었는데 부족하진 않았을까 걱정이 되네요. 하나고등학교에 들어오고 싶은 마음 꼭 유지하시고 후배로서 꼭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실 열정적인 저희 후배분들이 벌써 너무 기다려지는데요. 절대로 그 열정을 식히지 말고 꼭 면접날까지 아니면 그 후까지 불태우시길 바랍니다. 하나고를 들어오기 위해서 노력했던 시간들이 아직도 생생한데 벌써 들어올 친구들에게 이런 영상을 찍게 되니 너무 보람찼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끝까지 노력하셔서 하나고등학교에서 자신의 꿈을 이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저희가 드렸던 조언들 많은 도움이 되었을까요? 더 궁금하신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하스피크 14기 패널 박세혁, 최서진, 서유림 손은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